자, 이제 3단원 태양계의 형성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수가 좀 많지만 차분히 들으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한 요 그림은 많이 봐봐서 알고 있죠. 자, 문제가 무엇이냐? 중심각 세타, 여기 중심각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피자 한 조각을 알아야지만 전체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와 같은 값은 수학에서 말하는 수평선을 지나는 직선의 억각이죠. 그래서 기억번 막대 끝에서의 막대 그림자 끝과 막대가 이루는 각도, 요 각이 억각으로 동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각도와 상관이 없을 거고요. 디귿,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서의 위도차, 이게 맞아요. 과거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막대와 그림자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억각으로 측정했지만 오늘날에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서의 위도차가 중심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요게 방금 이쪽으로 나오네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역 지역과 니은 지역의 경도와 위도 거리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제 비례색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정할게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은 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얼마나 127도네요. 선생님 아까 수업할 때는 153도 정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127도가 맞나 봐요. 동쪽으로 127도 지역에 기역과 니은이 같은 경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도의 사이에 있고요. 근데 기역과 니은 지역은 뭐가 다르냐면 위도가 달라요. 위도가 N 노스 해가지고 북쪽으로 적도에서 북쪽으로 37.5도 올라온 지역과 북쪽으로 35.1도 올라온 두 지역입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중심에서 35.1도 올라온 지역과 37.5도 올라온 기역과 니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 반지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지구에서의 하나의 호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자, 호의 길이는 기역, 니은 지역의 거리 280km고 여기 중심각은 아까 1번에서 풀었듯이 두 지점 사이의 위도의 차이여야 됩니다. 35.1도만큼 올라갔고 니은은 기역은 37.5도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사이의 각은 37.5도에서 35.1도를 빼야겠죠? 그러면은 2.4도네요. 2.4도. 자, 이게 뭐죠? 이 부채꼴이 2.4도라는 중심각과 280km라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360도를 돌리면 둘레가 나오겠죠? 근데 2.4도만 돌리면 280km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둘레는 또 반지름 r로 표현하면 2파이 r이기 때문에 골라보면 4번이 되겠죠. 4번. 혹시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서 이 부분이 없을 때는 양쪽을 바꿔도 됩니다. 2파이 r 전체 둘레는 360도를 돌린 거고 280km라는 호의 길이는 2.4만 돌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똑같은 식이 됩니다. 왜냐면 내양 길이 곱하고 외양 길이 곱하면 똑같겠죠?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4번이고요. 자, 3번. 이번에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할게요.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 삼각형의 닮음을 이룬다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커다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빗면과 큰 삼각형의 빗면, 작은 삼각형의 밑면과 큰 삼각형의 밑면이 비례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L 대 큰 것은 작은 지름 대 큰 지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사진이랍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나보다 나중에 관측한 사진이다. 이 사실을 알려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쪽 하늘의 모든 별들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두칠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가의 북두칠성이 나보다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북쪽 하늘 맞죠. 별의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거는 누구 때문에? 자전 때문입니다. 자전 때문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루는 별들은 원운동하는 거 맞고요. 그 방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별의 일주 운동을 촬영한 것이래요.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별, 해, 달,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물체를 천체라고 하죠. 천체는 동에서 서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별들이 땅 위에서 뜨고 있네요. 그러니까 동쪽 하늘. 그리고 나는 별들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로 지나갔다가 서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제 기억. 가는 동쪽 하늘 맞고요. 나는 남쪽 하늘. 나에서 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이 동에서 뜨고 있었고 지나간 다음에 서쪽으로 지고 있으니까 D급번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해가 진 직후 15일 간격으로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해가 진 직후 15일 간격으로 서쪽 하늘을 관찰한 모습을 찍은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7번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그림을 보면, 자, 여기를 볼게요. 기억 위치에서 태양이 바로 지면은 궁수 자리가 태양이 진 서쪽 하늘에서 보이겠죠. 태양이 졌기 때문에 서쪽 하늘이죠. 그때 궁수 자리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요 위치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태양이 지나는 요 서쪽 하늘에서 궁수 자리가 이번에는 궁수 자리가 있던 자리에 물병 자리가 있고 궁수 자리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본 게 요 쌍둥이 자리가 가장 낮은 나, 그 다음에 중간인 가,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다 순서입니다. 서쪽 하늘에서 별자리들이 점점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유는 지구 공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달이 변할수록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서 태양이 지고 있는 그 서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7번. 자, 지구가 기억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쪽의 별자리, 지구가 있을 때 태양 쪽의 별자리를 보면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죠. 여기 나왔네요. 1번 벌써. 그리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한밤중이라는 것은 태양을 완전히 등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편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 자리가 있죠. 그래서 1번 물병 자리와 사자 자리를 짝지은 1번이 답입니다. 달의 위상 변화는 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 때문입니다. 자, 9번 달의 모양을 한번 맞도록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기역번을 볼까요? 기역번은 태양, 여기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사람의 오른손이 이쪽이죠. 오른손. 오른쪽이 태양의 빛을 반사를 받아서 여기가 반짝반짝거리겠죠. 그래서 오른쪽인 반달 상현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역번인 달이고요. 오른쪽.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변은 태양의 햇빛이 반사되는 변을 지구에서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름달이 니은번입니다. 보름달이 니은번. 자, 디귿. 디귿은 사람을 그려놓으면 디귿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아까 이 오른쪽이 지구로 뺑 돌리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을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면이 이 사람의 왼손에 있죠. 왼쪽에 반달인 여기가 디귿 하얀달입니다. 하얀달. 그 다음에 리을은 태양의 반사된 면 중에서 지구가 볼 수 있는 면은 요것밖에 없어요. 아주 조금. 이게 금음달입니다. 금음달. 요게 리을번이고요. 하얀달과 마찬가지로 왼쪽만 이렇게 보이는 것을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미음은 태양이 빛이 닿는 요 면을 지구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사기라고 하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네, 4번이네요. 4번. 리을번. 자, 10번. 이번에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버리는 월식, 달을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월식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달이 니은 위치에 있으면은 지구 그림자로 인해서 어느 한 태양빛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가려지는 월식이고, 달이 디귿에 있으면 태양빛 중에 일부분은 여기 위에 닿아요. 그래서 달이 동그랗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부분월식이 아니에요. 부분월식이 되려면 보름달 중에서 지구 그림자로 일부분을 가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부분월식이니까 디귿이 아닌 기역번이 부분월식의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 달, 지구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을 누가 가려버리냐면 달이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달은 보이지 않는다. 달은 보일 수가 없겠죠. 왜냐? 태양빛에 의해서 밝은 부분은 이쪽인데 이 밝은 부분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기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일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일식, 태양을 먹는 달의 그림자, 달이 가려서 먹는 일식 맞고요. 기역에서는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 기역본 보세요. 기역본. 기역본의 위치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자, 기역본의 위치에서는 태양의 어느 한 빛도 여기에 통과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태양의 전체를 달이 가려버리는 개기일식이 되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에서는 부분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 니은은 여기가 니은이고요. 디귿은 그 바깥을 말합니다. 자, 이때 니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태양의
동그라미 중 일부분만 이렇게 빛을 받기 때문에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디귿에 있는 사람은 태양의 요 끝에 있는 부분도 달을 피해서 디귿에 전달되고 요 끝도 전달돼요. 양 끝이 전달되는 것은 태양이 어떻게 보인다? 동그랗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날씨일 수는 있지만 태양은 동그랗게 보여서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일식이 5번. 일식이 일어나려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한다. 태양의 오른쪽. 그러면 사람을 그려봐야겠죠? 자, 사람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오른편은 여기네, 여기네. 자, 태양의 오른편이 먼저 가려지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달의 공전 궤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달이 태양을 가릴 때는 태양의 오른쪽을 먼저 가리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지구에 반그림자가 그려진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매일 해질 무렵, 7시라고 합시다. 저녁 7시. 저녁에 같은 시간에 이제 관측한 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점점 반달이 되면서 남쪽 하늘에 7시에 떴고요. 그 보름달은 같은 시간 7시에 동쪽 하늘에 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죠? 달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달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의 구성. 태양계를 구성하는 1번.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큰 것은 목성이죠. 해왕석은 자전축이 거의 누워져 있다. 이거는 천왕성을 말합니다. 화성의 표면은 대적점이 아니고 이거는 목성이죠. 목성 대적점. 대흑점은 천왕성이었죠. 자, 4번. 수성과 목성은 모두 운석 구덩이가 있다. 수성은 있어요. 달과 비슷하게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목성은 운석 구덩이가 있을 만한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자, 금성은 대기가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90기압 이상이 아주 많고 온실 효과로 매우 뜨겁다고 했죠. 5번이 맞습니다. 14번. 자, 단단한 표면이 있대요. 단단한 표면이 있다는 것은 지구형 행성이고 지구형 행성에는 수, 금, 지, 화가 있습니다. 극지역에서는 극관이 있대요. 이건 누구예요? 화성의 특징이죠.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려 있습니다. 극관. 그 다음에 표면의 운석 구덩이가 많이 분포하죠.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과거의 운석 구덩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화성. 천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 맞고요. 모든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에서는 대적점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자전축도 뉘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돌 텐데 다른 행성들은 이렇게 자전축이 돌고 있는 면에 대해서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은 저기 천왕성은 자전축이 이렇게 돌고 있어서
돌고 있는 면과 일치해요. 거의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 헬륨, 메테인 가스가 많기 때문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 맞죠? 아니죠? 3번이 틀렸네요. 대적점이 아니고 대흑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 대흑점이 있어야 되는 게 천왕성이죠. 3번이 틀린 거고요. 16번 태양계 행성을 모두 쓰시오. 태양계 행성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크다면 목성형 행성이고 위성수가 많다. 고리가 있다. 단단한 표면이 없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에는 행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17번.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하래요. 자, 목성형 행성의 특징과 지구형 행성의 특징을 알면 되는데 목성형은 고리가 있고요. 그러면 라가 되겠네. 라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이게 수성을 나타낸 건데요. 아주 군데군데 운석 구덩이가 많고 달처럼 보이는 게 수성이고요. 붉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성이에요. 화성도 운석 구덩이가 많아 보입니다.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과거의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는 여기 보시는 게 대적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목성의 특징이죠. 이렇게 가로줄무늬가 있어요. 아주 빨리 돌기 때문에 가로줄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진한 토성과 목성이 있고요. 지구형 행성에는 가의 수성과 나의 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적 특성을 수성, 금성, 목성을 나타냈대요. 근데 누구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위성수가 많은 것은 그거 전에 이걸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A 행성은 뭔지 모르지만 지구 크기와 비슷하네. 지구가 1로 했을 때 0.95래요. 수, 금, 목성 중에 지구 크기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금성입니다. 금성. 자, 그리고 B는 0.38로 지구보다 많이 작네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건 요 셋 중에서는 수성이죠. 그리고 C 11 지구보다 11배나 더 크대요. 예, 목성입니다. 목성. 그리고 질량도 이렇게나 크고요. 자, 위성수가 가장 많은 것은 목성형 행성인 A가 아니고 C죠. C. 목성형 행성이 가장 많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수성이죠. B 맞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이산화탄소에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는 금성이죠. 그래서 B가 아니고 A. C의 밀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모르는 요 밀도는 B보다 크다? 아니죠. 목성형 행성은 기체이기 때문에 저기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밀도가 작습니다. A, B, C 모두 단단한 표면이 있지 않고요. A와 B는 있지만 C는 목성형 행성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번에는 19번 태양계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행성을 모두 쓰라고 합니다. 자, 금성, 화성, 토성 중에 표면이 없대요. 그러면은 토성이겠죠. 목성형 행성은 표면이 없습니다. 단단한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표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로는 금성과 화성이 내려왔고 내행성이다. 내행성이라는 말은 공전궤도가 지구보다 더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더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가 금성이고 나는 자동대로
화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토성, 나는 화성, 다는 금성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죠. 채층은 코로나 위로 뻗어 있는 게 아니고 광구의 바로 옆에 채층이 있고요. 그 위로 뻗어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사라무니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이거는 사라무니에 대한 설명 아니고 흑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라무니는 광구에서의 그 대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4번.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산수가 증가하죠. 채층의 일부가 순간 매우 밝아지는 현상은 홍염이 아니고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21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보시고 나를 보시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오는 이게 홍염이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밝아지는 이 나가 저 플레어예요.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다 채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채층이다. 채층. 그 다음에 가는 흑점 부근에서 폭발로 이루어지는 것은 플레어인 나고요. 나는 광구에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가와 나는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태양의 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와 나는 흑점수가 많아지면 자주 일어납니다.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기 홍염과 플레어가 모두 다 동일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5번. 자, 22번. 태양의 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광구는 평균적으로 6000도씨인 반면에 그 흑점은 4000도씨로 매우 낮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흑점은 11년 주기의 증감이 있고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섬수가 많아집니다. 고온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불어나가는 현상을 태양풍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흑점수가 많아지면 지구의 자기 폭풍이 많아져요.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로 자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3번. 태양의 표면에서 흑점수가 최대가 될 때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갖고 하네요. 인공위성이 고장나기도 한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기 폭풍과 통신 장애로 인해서 고장날 수가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자기 폭풍, 오로라 현상이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로라 현상이 무선 통신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죠. 송전 시설이 고장나서 정전도 일어납니다. 오로라라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튕겨져 가지고 극지방에서 보이는 현상인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지구로 다가오는 그 입자들이 많을 거고 오로라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문제가 끝났고요. 이 23개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식의 유형으로 나오고 이러한 보기들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시험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